저희가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 노후 빈곤이 심각하고, 이 노후 빈곤이 심각한 이유는요,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쓰고 있어요? 복지에 써야 되는데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죠. 노후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죠. 노후 복지가 잘 보장이 되어 있으면요, 굳이 내 집 마련 안 해도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는 내면서 살다가, 일 못할 때는 복지 잘 된 곳에 가서 살면 돼요. 부동산 거품이 이렇게 터지지도 않을 거고, 물론 뭐 욕심 있는 사람들이야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영끌족들이 말려 들어가고 그러진 않을 거다, 노후 복지만 잘 돼 있어도. 그런데 지금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 있겠죠. 왜냐하면 물린 사람들은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노후에 계신 분들 많이 물리도록 만들었죠. 노후 대비로 부동산 투자하세요 해가지고 막 갭투기에 막 55채 사신 분 와가지고, 30채는 우스웠었어. 55채 사신 분 와가지고 소액 투자 막 늦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이런 걸로 노후 대비해라. 아파트만 그래요? 빌라 사라고 하신 분들 많죠. 빌라에 답 있다. 빌라 갭투기 들어가라. 빌라 갭투기를 왜 들어가요? 바지 사장 되면은 돈 주고 공짜로 주는데. 노후에는 상가 투자 해가지고 돈 받아라. GTX 이런 데 노선 들어가라. 꼬마 빌딩은 수익률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다. 꼬마 빌딩이 왜 시세 차익이 높게 나오는지 알아요? 꼬마 빌딩은 탈세용이에요. 탈세. 감정가가 낮아서, 예를 들어 100억짜리 꼬마 빌딩이 있다. 얘 감정가 하면은 막 한 40억 막 이렇게 나와요. 100억짜리인데 거래가는. 그러면 옆에 40억 가지고 사도 안 걸리죠. 탈세, 편법증여 이런 데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억짜리를 40억에 사놓고서 얘가 가치가 떨어져서 80억이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80억에 샀어. 와, 2배로 올랐다. 그 다음에 상가주택, 임대 수익을 위한 오피스텔,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전문가 불러다가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은 많다. 월세를 받으면 노후는 훨씬 풍요로울 것이다.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 소형 아파트, 상가주택, 고시원, 건물,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물류창고, 공장 등, 뭐 펜션, 호텔,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투자 경험이 많거나 임대관리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면 막 하면서 이걸 다 읊으면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국민연금 매달 100만원인데 월세 100만원이 나오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풍요로울 것이다. 저 전제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 월세가 100만원인데 요거 이자가 105만원씩 나가요. 풍요롭지 않죠. 그럼 월세만 이야기를 해요.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월세 받고 노후 대비하면 좋죠. 이런 식으로 사라고 하면 좋죠. 근데 아무나 사도 돼요? 저 말에 넘어가가지고 사기꾼들이 한둘이 있어요. 또 다른 기사 볼까요? 22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집값 계속 붕괴되니까 이제는 임대소득 이런 기사들 뜨고 있는 거죠. 3억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해서 월 100만원을 받아서, 그러면 30년 일한 대가로 어쩜 이렇게 똑같냐 하는 이야기가 2018년에 하던 이야기냐 2022년에 하는 이야기나 어쩜 이렇게 똑같냐. 2018년 12월, 2022년 8월 어떤 시기예요? 2018년 12월은 9.13 대책과 금리 인상으로 2018년 11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던 시기죠. 그 다음에 2022년 8월 어떤 시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전년도부터 계속 조금씩 붕괴되어 오고 있다가 8월에 역전세 대란이 나면서 붕괴가 가속화되던 시기죠. 그러니까 저런 기사들이 믿음이 가냐. 부동산 붕괴되게 생기니까 막 지금이라도 사라라고 나오는 기사들인데, 소형주택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2020년 기준 가구원 수는 2.24명에 불과하고 2050년에는 2명도 채 되지 않는다. 전성시대가 올 것이고 1, 2인 가구는 지금 10가구 중 6가구에 해당되는데 2050년이 되면은 75.8%까지 증가한다. 소형주택 사세요. 1, 2인 가구가 75.8%가 되면 나라가 망해요. 2050년 되면요, 소형주택 전성시대가 아니라요, 소형주택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 2인 가구 숫자가 그때보다 더 줄어들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가구 감소가 본격화돼가지고 심각해지는데 예측이 가능한 시기가 2050년쯤이에요. 그나마 그때 예측이 어떻게 나와요? 개박살 나있다. 가구수 개박살 나있고 인구수 개박살 나있다. 소형주택 전성시대니까 소형주택 사세요 라고 할 때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뭐 똑같이 하죠. 투자 경험이 많고 성격이 꼼꼼하다면 꼬마 빌딩, 상가주택, 원룸주택. 투자 경험이 많고 이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부동산으로 자꾸 노후 대비를 하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를 해요? 물론 그런 것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가계에다가 부동산을 떠넘기는 나라가 거의 드물다. 상가를 무슨 개인들이 얼마나 막 투자를 해요. 외국에서 그래요? 그런데
자꾸 막 노후 대비로 그걸 투자해요. 노후 대비에 누가 위험한 걸 투자해요? 노후 대비는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제외하고 황금성 높은 거 있어요? 아파트도 그나마 부동산 중에서 높다는 거지. 우리나라 모든 게 다 왜곡이 된다. 외국 파이어족은 뭐예요? 투자하든 뭐 돈 열심히 자기 한 일 해서 돈 모아 놓든 해가지고 다 하고서 은퇴 후에 일 안 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돈을 벌어놓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막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해주겠다느니 하면서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돈 오지게 버시면은 노후가 아니라 30대 40대부터 쳐 놓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드릴게요. 극단적인 성공 사례 한두 개 가지고. 그 극단적인 성공 사례 한두 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유동성은 어차피 제로성 게임입니다. 그 극단적인 파이어족 한 명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 한 100명 정도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파이어족 만든다고 하냐? 파이어족 되는 사람들 기사를 이렇게 띄워주냐?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야지 많이 먹겠죠. 우리 저기 제가 뭐 실질적으로 도박은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데서 막 섰다 막 이런 거를 한다고 해봅시다. 둘이 할 때가 많이 벌어요? 셋이 할 때가 많이 벌어요? 다섯이 할 때가 많이 벌어요? 내가 탔자면? 당연한 거예요. 호구를 많이 모집할수록 돈을 더 번다. 근데 그 호구들을 물리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리면 진짜 답도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물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어때요? 지금 매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자 KB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 하락세죠. 이건 서울이에요. 서울. 매매 전세 계속 아직 하락세다. 빌라 어때요? 아까 막 빌라 투자라고 하시던데 빌라 지금 거래량은 역대 최악입니다. 전세 거래량도 역대 최저. 갭투기 다 망했죠. 상가는 어때요 그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우리 상가 사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들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퇴직금 넣고 연끌했더니 한 달 마이너스 200만원. 이게 세종 뭐 이런 데죠. 위례,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송파 헬리오시티, 공실 심화, 마곡 판교 이런 데 90% 공실, 꼬마 빌딩, 강남 꼬마 빌딩도 떨어지고 있다. 상가도 망했습니다. 노후 대비로요, 상가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요, 뭐 과거에 사신 분들 말고 최근에 노후 대비로 상가 사신 분들은 수익률 절대 안 나옵니다. 너무 비싸게 주고 사셨고, 특히 신도시 상가 사신 분들은 오히려 비싼 돈 주고 상가 샀는데 손실만 계속 난다. 저게 말이 좋아서 부동산 투자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냐? 애물단지를요, 노인들에게 팔아가지고 큰돈 뜯어간 쓰레기들입니다. 양아치들이죠. 그 다음 또 다른 데 뭐가 있어요? 오피스텔 매매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똑같죠? 오피스텔은 원래 수익형 부동산인데 우리나라에서 또 기이하게 갭투기용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작살난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오피스텔 수익률은 소폭 올랐대요. 왜? 그러면 수익률 올라가니까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냐?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고, 전세가는 전달보다 하락폭을 키웠어요. 근데 월세가가 하락폭을 줄여서 매매는 이만큼 떨어졌는데 월세는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수익률이 조금 올라갔다. 수익률 올라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수익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2억에 샀던 집에서 2억에 샀던 오피스텔이 1억으로 반토막이 나면요,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2배로. 근데 지금은 수익이 2배로 올라간 게 아니라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될 때죠. 그리고 이거는 거의 다 예견된 상황이었고, 그런데 아파트 이제 비싸니까 오피스텔로 몰릴 거다, 아파트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왜 안 하냐?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마피 천국입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데 마피 천국이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상가주택 다가구 이런 것도 찾아봤어요. 기사를 아예 내질 않더라고. 그런데 시세 안 떨어졌겠어요? 땅값이 박살나고 있는데. 저기 신도시에 지어져 있는 상가주택 한번 가보세요. 뭐 별내 카페거리 뭐 이런 데처럼 테마로 해놓은 상가주택 아니면요, 테마거리 아니면은 상가보다 더 박살나 있어요. 거기는 공실 투성이에요. 저희 그때 한번 쭉 여기저기 돌아봤던 거 알죠? 가봤던 데 중에서 신도시들 대부분 상가주택은 거의 텅텅 비었다. 지산 말할 것도 없죠. 지산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온다고 막 10몇 %씩 막 15% 수익 나올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대출이 9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지산 마피 붙고 있고요. 거래량은 개박살이 나 있죠. 저렇게 박살 나가지고요, 조금만 살아난 거 나오면요,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서 있는 키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키예요. 딴 데 맞아서 퍽 하고 맞아가지고 기절해 있어요. 기절해 있다가 부르르 경련 일으켰는데 요만큼 경련해가지고 요만큼 높아졌다고, 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이러면서 다 물리는 거예요. 신도시 1층 상가 하나 사는데요 6, 7억 듭니다. 못해도.
그러면 그 6, 7억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아껴 쓰면 평생 잘 살 수 있었죠. 근데 저거 투자하라고 유도했다가 상가는 애물단지가 되고 돈은 계속 나가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아파트 갭 두겠다가 망했어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다 이런 형식으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 불패니까 그걸 믿고서 이걸로 노후 대비하세요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노후 빈곤만 심해졌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어때요? 노후 빈곤이 심한 이유는 간단해요. 노동소득 불평등도가 높다. 자, OECD 평균 여기쯤 있는데, 생산성, 노동소득 불평등도 둘 다 안 좋죠. 최악이다, 최악. 왜? 양도세 닦아주는데요? 정부에서? 양도세가 뭐예요? 양도소득세죠. 집으로 얻은 시세 차익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소득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의 같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투기하기. 그러니까 지금 연령별 빈곤율 추이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노인이 되면 빈곤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왜 이렇게 됐어요? 저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부동산 투기 엄청 많이 하던 세대죠. 그 엄청 많이 하던 세대가요, 부동산만 믿고 가다가 빈곤해지든가 아니면은 부동산을 못 사서 계속 빈곤하게 살았든가, 그리고 누군가 일부가 어마어마하게 먹었겠죠. OECD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죠. 어느 정도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은 OECD 최하위권. 이렇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이 심하다. 근데 이게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후 빈곤율이 높은데, 노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태반이 부동산이다. 그 부동산 하나 끼고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주택연금이라도 추천드렸죠. 그거 갖고 있어서 뭐가 어떻게 되냐? 죽을 때까지 집만 껴안고 가면 뭐가 되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죠. 루이비통 백이 있어요. 루이비통 백 안에 남들은 저기 장바구니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데 나는 루이비통 백만 이렇게 보여주고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겠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내가 내 수준에 맞게 가지고 있느냐. 집값은 막 올라갔는데요, 세금만 많이 내지 난 먹고 살기 빠듯해 죽겠어요. 연금도 안 나와가지고 폐지 주소로 다녀야 돼요. 심지어 요즘 젊은 층에는 이런 농담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노후에 폐지 줍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들어가 보면은 지금부터 폐지를 줍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노후에 폐지 줍는 사람이 많다는 농담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양극화가 심하니까. 다 자본소득으로 돈 벌게 만들고, 그러니까 불평등이 커지고, 소득 불평등 커지니까 자본 불평등 커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동산 한탕 해라 해가지고 부동산 한탕 들어갔을 때 양털깎이로 싹 빨아먹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에서 10년 내 노후 빈곤이 사회 최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낮은 성장률, 장기 저성장 구조, 이미 저성장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저하고 아니에요. 저성장 구조예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 이유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도 많고 부동산 문제도 있죠. 이게 다 노후 빈곤 문제로 흘러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뭐 구조적인 것들 있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노후 빈곤을 해결해야 되고, 청년 실업 해결해야 되고, 비정규직 해결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할 생각 있어요? 없죠. 부동산 해결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다 뭐 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것 해결하지 않고 재정 돈 풀어가지고 금리 낮춰서 살려라. 나는 지금 독화살이 박혔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화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을 빼내야 되죠. 근데 독에 대해서 구조적인 건 해결하지 않고 그냥 여기 흐르는 피만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야, 암에 걸렸는데 암 걸려서 아파 죽겠어. 나 여기 지금 오늘따라 여기 아랫배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막 췌장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랫배가 너무 아프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랫배가 그렇게 아파? 그러더니 내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문대주고 있어요. 배가 아파? 그러면서 암인데 손 따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일시적으로 덜 아플 수는 있겠죠. 진통제 놔주고 거기 막 맨솔에다 바르고 이러면 일시적으로 덜 아플 수는 있겠죠. 일시적인 것 뿐이잖아요. 나라가 망가진 지름길이다. 재정통화 정책으로 해결하지 마라. 지금 구조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뭐 자꾸 금리 인하 이야기를 아직도 자빠져 하고 계시냐. 이창용 총재가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금리 인하까지 갈 정도라면 무슨 상황이다? 작살 나 있는 상황이다 이미. 그리고 이야기했죠? 지금 노후 빈곤 심하다. 그럼 5에서 10년 후에 노후 빈곤은 어떨 거예요? 최대 문제 된다는 거. 지금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이 사람들도 노후 빈곤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죠. 그럼 지금 젊은 층은요? 젊은 층은 안 그러면 되죠. 젊은 층이 해결되면 되죠. 젊은 층은 더 심합니다. 2050년까지 경제 성장률 28.38% 끌어내려진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34.75% 감소하고 피부양 인구수는 44.67%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빈곤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 보시면요, 답이 나왔죠. 구조적인 부분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 그리고 그 노후 때 부동산 투자하라고 부추겼을 때 부동산 투자했다가는 다들 망했다. 부동산이 정상화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닥칠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갭 투기를 하세요. 상가를 사세요. 오피스텔 사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가지고 피 붙여서 파세요. 지산이 요즘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피 붙여서 파세요. 이딴 말들에 또 넘어갈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부동산 정상화 과정이다. 그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부동산 최소 반토막 날 수 있는데 그 반토막 났을 때도 아직도 그 환상을 못 버리고 있을 거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